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단독주택 경매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찰이 여러 번 돼서요.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대비 49%까지 떨어졌습니다. 대지 면적이 약 한 300평 정도 됩니다. 설령 지상에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주택이 너무 노후화되고 오래됐을 때는 경매를 할 때 그 가치 평가는 주로 이제 토지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매광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단독주택 경매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단독주택은 농가주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대지 면적이 약 한 300평 정도 됩니다. 건물은 좀 낡았습니다. 그런데 유찰이 거듭돼서 현재 최저가는 49%까지 떨어져 있고요. 좀 특이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건물에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그 임차인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다름 아니라 이 건물의 전소유자입니다. 이처럼 그 전소유자가 임차인으로 됐을 때, 특히나 이제 선순위 임차인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을 때 과연 그 해결 방법은 어떠한 것인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실거래에서도요, 집주인이 집을 팔고 역으로 그 매수인한테 임대를 해서 사는 경우가 덜어 있죠. 경매 사건도 그런 경우가 가끔씩 나타나는데, 그에 대해서 임차권 부분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은 입찰자가 크게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다 초점을 맞추고 전소유자가 선순위 임차인으로 지금 나타났을 때 이게 과연 위험한 것인지 또는 그렇지 않은 것인지, 또는 위험하지 않다면 어떤 조건 하에서 위험하지 않은 것인지를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소개할 사건인데요. 경기도 김포시 대곤면 율생리에 소재하고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이 302.5평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26.6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토지 건물 합쳐서 감정가는 6억 300여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찰이 두 번 거듭됐죠. 그래서 현재 최저가는 49%까지 떨어져 있고요. 최저 매각 가격이 2억 9,500여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입찰 진행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쭉 1, 2, 3, 5차까지 이렇게 쭉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6차 매각기는 그럼 언제 진행이 되느냐? 2021년 1월 19일 날 진행이 되고요. 그때 최저 매각 가격은 2억 9,500여만 원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간단한 개요를 보고 오늘의 그 핵심 사항인 임차권에 관한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그 용도 지역이죠. 그래서 용도 지역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지역 중 자연 녹지 지역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제 면적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302.5평. 감정가, 이 감정가가 5억 8,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 물건의 감정가는 토지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은 이제 단층짜리인데요. 단층짜리인데 농가용 주택이고요. 그리고 사용 승인이 97년 6월 28일 날 이루어졌죠. 그래서 상당히 좀 오래된 그런 주택인데, 자, 이와 같이 이제 그 설령 지상에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주택이 너무 노후화되고 오래됐을 때는 경매를 할 때 그 가치 평가는 주로 이제 토지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에 관한 사람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지금 임차인으로 조사된 자가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황영모 씨고요. 그리고 보증금이나 월세는 현재 미상, 지금 드러나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입일을 잘 봐야 되겠죠. 전입일은 2015년 4월 1일입니다. 자, 그런데 말소 기준권리일, 이 사건의 말소 기준권리일자를 볼까요? 위에 상단부에 보니까 말소 기준권리일자가 2017년 8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소 기준 권리는 바로 뒤에 이제 건물 등기부에서 확인하겠지만요. 농협의 근저당권입니다. 그래서 농협의 그 근저당권 설정 일자가 2017년 8월 7일인데,
이 지금 황영모 씨, 이 임차인은 전입을 그보다 훨씬 빨리 했죠. 2015년 4월 1일. 자, 여기까지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선수 임차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기타란에 보면은 이 사람이 전소유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름 아니라 현재는 임차인으로 지금 현재 조사되어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이 건물의 전소유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덜어 있죠. 어떤 경우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집주인이 집을 팔면서 매수인 측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그 집에 임차인으로서 사는 경우가 덜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경매 같은 경우도 경매를 당한 집주인이 그 낙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그 집에 임차인으로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죠. 이런 경우에 이 임차인은, 그러니까 전소유자인 임차인이죠. 대항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느냐, 이 문제가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데요. 그 간추려서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소유자가 그 대항력을 가지는 시기는요, 새로운 소유자, 그러니까 매수자, 경매 같으면 낙찰자죠. 그 사람이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날의 다음 날, 그러니까 소유자가 바뀐 날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물론 전입신고는 기존에 꾸준히 유지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 이 황영모 씨도 비록 전입일은 2015년 4월 1일이지만 지금은 이 지금 전입일은 예전에 소유자로서 한 전입신고잖아요. 이것이 임차인으로서의 전입신고로 성질이 바뀌는 시기가 언제냐. 그걸 알아야 이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가 판가름 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전입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소유권이 언제 바뀌느냐. 그걸 봐야 되겠죠. 자, 여기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등기부를 보니까 첫 번째 항목에 소유권 이전, 매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로 지금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그 날짜가 언제냐면은 2017년 8월 7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낙찰받은 사람은 이충모 씨고요. 이충모 씨.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 건물의 원래 소유자는 현재 임차인이라고 조사된 황영모 씨였는데 경매를 당했어요. 당해가지고 2017년 8월 7일 날 소유자가 이충모 씨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임차인으로 일단 나타나 있는 걸로 본다고 하면 일단 임차인이라고 전제를 하죠. 황영모 씨가 이 집에 임차인으로서 지금 거주한다고 하면 어떤 조건 하에서 지금 거주하는가? 결국 이제 낙찰자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유권 취득하기 전, 그러니까 잔금 납부 전에 했던 뭐 그날 동시에 했던 간에 일단 임대차 계약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이 좀 낙찰자가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미리 있었다 하더라도 전 소유자인 이 임차인 황영모 씨의 대항력은요, 그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 그러니까 대금을 납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자, 다음 날부터요. 그러면 대항력이 언제부터 생기느냐? 여기 등기부를 가지고 보면은 2017년 8월 7일 날 지금 현재 낙찰자가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그러면 8월 8일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만약에 그 사이에 뭐 가압류가 있거나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러면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밑에 두 번째 항목에 보니까 근저당권이 있잖아요. 이 근저당권이 2017년 8월 7일 날 설정이 됩니다. 이 날짜가 바로 이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죠. 그러니까 이제 낙찰자 이충모 씨는 일단 뭐 스토리를 구성해 보면 이럴 것 같아요. 일단 이 물건을 낙찰 받아놓고 전 소유자하고 당신이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으면 나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는 이제 낙찰 대금을 2017년 8월 7일 날 내는데 이때는 이제 낙찰 대금 전부를 자기 돈으로 내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농협은행인데요. 대부분 이제 농협에서 이제 대출 받은 돈 가지고 충당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와 같은 경우 낙찰 대금을 내게 되면요. 일단 낙찰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농협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등기소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날 한시에 등기가 이루어지는데요.
등기부상의 내용을 보더라도 2017년 8월 7일 날 낙찰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됩니다.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임차권과 대비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죠. 지금 전 소유자인 이 황영모 씨는 전입신고는 2015년도부터 지속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대항력을 취득한 시기는 소유자가 바뀐 날의 다음 날부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바뀐 날의 다음 날이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2017년 8월 8일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 그런데요. 2017년 8월 7일 날 이미 농협에 근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러니까 순서로 따진다면은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겼으니까 이것은 임차권으로서는 후순위 임차인,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부분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임차해서 계속 임차인으로 거주할 때에는 대항력은 언제 생기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소유권이 변동된 날의 다음 날부터 생긴다. 그러니까 이 사건처럼 소유권이 변동된 날에 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 이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이 황영모 씨가 임차인인지 아닌지는 이 자료상으로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찰하는 사람들은 일단 그 말소 기준 권리 일자보다도 먼저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있을 때는 일단 선순위 임차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전제하고 검토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검토했는데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전입신고를 먼저 한 이 황영모 씨가 전소유자였잖아요. 전소유자였는데 지금 낙찰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날 저당권이 동시에 그 설정됨으로 인해서 설령 이 사람이 황영모 씨가 적법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한 시점은 농협의 근저당권보다도 늦게 발생했다. 따라서 이 물건이 경매가 되면은 결국 이 황영모 씨는 진정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그냥 나가야 됩니다. 명도 대상, 인도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임차권 중에서도 가끔씩 이렇게 전소유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는 상태에서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 이런 물건들이 실제에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제 매매를 통해서도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는 있겠죠. 이처럼 그 전소유자가 임차인으로서 돼 있는 상태에서 해당 물건이 경매로 나왔을 때는 해당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냐 없냐 이걸 판단함에 있어서 오늘 이 사건은 상당히 기본적인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